저도 관련해서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바쁜 와중에 또 취재를 좀 해봤어요. 좀 그 이준석 후보하고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캠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했던 분인데. 이준석은 안 할 거다 단일화를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유인데 핵심은 이미 보수 붕괴는 시작이 됐고 자중질환은 뻔한 상황에서 100% 보수 붕괴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당권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본인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면서 단일화를 하겠냐. 절대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친한 친윤 분열은 이제 극단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있고 지금 이준석 캠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차 이런 걸 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선거하다 보면 조직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이제 일단 조직이 잘 없기도 하고 해서 돈을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처럼 돈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당비나 선거 보조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상당히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우리 인건비 어떻게 하냐 혹시 우리 인건비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캠프 안에서 이거 취재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준석 후보 자체가 뭐 친한계가 됐든 친윤계가 됐든 굉장히 친한 정치인들이 계열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친윤은 윤상현 의원, 네. 그리고 친한계는 박정하 의원,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다 이렇게 합쳐서 이준석발 빅텐트 이런 게 이제 보수 빅텐트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다. 근데 지금은 대선은 아마 이제 끝날 텐데. 선거 때는 오히려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 제가 전망을 해봐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차기 총선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 입장에선 남의 일이거든. 그렇죠. 지방선거는. 예, 예. 그렇죠. 뭐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기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는 뭐 망하더라도 그냥 어영부영 갈 수가 있습니다만 네. 차기 총선을 이 상태로 치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명칭은 좀 바뀔 텐데 왜냐하면 친윤은 아니고 하여튼 윤석열이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어쨌든 과거의 친윤계가 누구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는 게 그렇죠. 여지없이 또 예.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자 간에는 한 지붕 아래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기 총선 전에는 이게 구도가 바뀌고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자기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가겠죠. 그리고 막판에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네. 단일화를 한다고 마음 먹었더라도 자, 방금 전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준석 마이웨이로는 어려워진 선거 구도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나왔는데요. 페이스북에 그 유영하 네. 의원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이 많으신지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서 선거는 끝나야 끝나는 거다. 이분이 선거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예, 끝나야 끝나는 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에서 적전 분열은 패하는 지름길이다. 때가 때인지라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말을 가려서 해야 하고 자중해야 한다라면서 마치 자기 시간인 것 같아도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준석 후보의 마이웨이로 선거 구도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보수 진영이 정말로 긴장할 수도 있다. 결국 사표가 될 후보에게 표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젠 그냥 앞만 보고 입은 닫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밖에 아무런 길이 없다. 바다에 다다르면 어느 강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땐 그냥 하나인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 예. 유영아 의원이 쓴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박근혜의 글이 아니라 유영아의 글이다. 네, 제가 원래 투가 딱 유영아 변호사 투인데요. 유영아 변호사 투. 예.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의 여왕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선거의 여왕이 아니고요. 선거 왕의 딸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하실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드러난 최모 씨, 그다음 측근 또 정모 씨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딱 한 말이 있어요. 만나가지고요. 저 여자는 제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다 까먹었고 자칫하면 좀 있으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까먹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멍했어요. 다른 사람 입이 아니고 어떻게 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니 자기들은 반사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를 딱 유중히 보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 그러더라고요. 눈치는 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끄떡끄떡하고 말았는데 자꾸 저 양반을 정치로 끌어들여가지고 저 양반을 저는 더 이상 비참하게 안 하면 좋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일단 그 불행한 임기를 마쳐가지고 네. 나라를 좀 흔들어 놓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어 놓았으면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사저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떠한 그 국가적인 위기 차라리 저는 저 양반이 나서야 될 때는 이태원 참사나 12.3 내란 이런 게 있을 때 저 양반이 나서서 한마디를 해줘야 돼요. 네. 선거 때만 되면 한마디씩 툭툭 던져가지고 어떠한 저 보수의 저 TK 지역의 네. 표심을 자극하는 말 있잖아요. 저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만 비참해져요. 알겠습니다. 더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명예는 있고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명예도 생각하셔야지. 뭐 선거 때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다 해가지고 TK 민심을 한 번씩 싹싹 흔들어 놓고 저러면요. 우리나라를 자꾸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선판이 11일밖에 남지 않았고 막판으로 가면서 이제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켜야겠다는 어떤 의도 속에서 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엔 내일 정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오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도 다 메시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표가 도움이 되겠나.